이번 시간에는 수질 환경 기사 5월 25일 날 시행한 2회 시험 A형 문제 과목 4과목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5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61번 공장 하수 및 폐수 종말 처리장 등의 원수, 공정수, 배출수 등의 개수로 유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웨어의 정확도 기준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정확도는 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셜수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암기하는 내용. 그 다음 62번은 시험에 관련된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총칙은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여러분들. 1번 방울수라 하면 0도씨의 정제수 20방울을 아니죠. 20도씨 20방울, 20, 20이라고 외워두셔야 되죠. 20도씨 20방울을 적화했을 때 그 부피가 1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63번 하천 유량의 측정을 위한 유속면적법의 적용 범위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유량 측정하는 방법이죠. 하천에서 1번 대규모의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도섭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섭은 걸어서 측정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량이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교량의 상류 지점에서 윗부분에서 측정한다는 얘기고 함유와 분류되는 지점이 아니라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에서 측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천 유량 유속 면적법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다음은 퇴적물 완전 연소 가능량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을 찾으라 그랬네요. 그래서 퇴적물을 완전 연소 가능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100도씨에서 건조시킨 시료를 도가니에 담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에 몇 도에서 가열하냐면 550도씨에서 가열한 다음에 몇 시간? 2시간 가열한 다음에 무게를 측정해서 된다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죠. 온도 조건과 시간 조건 알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65번은 위어의 수두가 나왔네요. 0.25, 수로의 폭이 0.8,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점까지의 높이가 주어지고 삼각위어의 유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유량 개수 구하는 공식이 주어졌네요. 그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고서 문제를 풀면 되고 그래서 65번 그래서 삼각위어니까 삼각위어 유량 공식을 먼저 써야 되겠죠. Q 단위는 메타 3승의 민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K에 B에 2분의 몇 승? 5승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거 H죠? B라고 적었네. H에 2분의 5승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H는 수두로 메타의 단위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K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K값을 여기 주어진 식에다 대입을 하면 돼요. 81.2에다가 0.24의 H는 뭐예요? 수두죠. 그래서 0.25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D는 수로의 밑면에서 절단 하부까지의 높이를 D라고 하죠. 0.7 넣어주고 그 다음에 H는 수두죠. 또 0.25 그 다음 B는 항상 폭이었잖아요. 그렇죠? 폭. 그래서 폭은 0.8 넣어줘서 K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83.29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위어는 그냥 84로 대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84로 대입해서 H는 얼마냐면 수두가 0.25니까 0.25에 2분의 5승으로 해서 답을 계산하셔도 답은 근사값으로 나온다라는 거. 시간이 있으면 대입해서 꼭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84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산하면 여러분들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2.6 메타 3승의 민이 나온다라는 거 계산해 보시고 66번 시료의
최대 보존 기간이 다른 측정 항목은 이렇게 나왔네요. 페놀이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다음 황산이온은 다 28일이죠. 그 다음에 인산이온은 48시간, 이거 외워둬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른 거. 67번은 다음은 니켈의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니켈 실험 방법이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흑강강도법이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니켈은 암모니아의 알카리성에서 다이메틸 글리옥심과 반응한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잘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니켈이니까 니 힘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지금 옥심이잖아요. 옥심. 심인데 니 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되겠죠. 니 힘 세다 이렇게 외우시면서. 그래서 글리옥심과 반응하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니켈과 생성된 니켈 착염을 클로로포름으로 축출한 다음에 다시 묽은 염산으로 다시 축출한다는 거, 역추출한다는 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묽은 염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8번은 효소 이용 정량법으로 대장균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검출기는 자외선 검출기라고 외워두셔야 되는 거. 자외선 검출기. 그다음에 69번은 다음에 측정 항목 중 시료 보존 방법이 다른 것은 그랬네요. 그래서 물벼룩이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전기 전도도는 똑같이 그냥 4도씨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은 몇 도씨에서 보관하는 거냐면 6도씨에서 보관한다라고 외웠었죠. 6도씨 이하에서 보관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70번 암모니아성 질소의 분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연속 흐름법, 이온 전극법, 적정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 흐름법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암모니아 측정 방법은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암모니아성 질소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 흑강강도법인데 인도페놀법으로 인도페놀 청을 만들어서 630나노미터에서 찍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도페놀법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온 전극으로도 찍을 수 있었죠. 이온 전극으로 찍을 수 있는 항목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적정법이라고 했는데 중화적정법이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중화적정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아민, 이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아민이라고 하면 이제 껌껌한 사람, 시커먼 사람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민, 이중, 시커먼 사람은 이중 생활을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어디서? 63빌딩 밑에서 이중 생활을 한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630나노미터죠, 얘가.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아민, 이중, 63빌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71번은 다음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적용한 크롬 측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옳은 내용은 그랬네요. 삼각크롬을 육가로 만드는 거죠. 가망가산 칼륨 넣는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가망가산 칼륨을 첨가해서 산화시키고, 산화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르바지드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색깔은 무슨 색? 적자색 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가망가산 칼륨 색깔이 약간 붉은색 계열을 띠잖아요. 그래서 적자색 같이 연결시켜서 외워주시면 잘 외워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72번. 다음은 수질 연속 측정 자동 측정기의 설치 방법 중 시료 채취 지점에 관한 내용이다. 처음 나왔었죠? 3회 시험에서. 2회 시험에서. 그래서 보면은 치수구의 위치는 수면하 10cm, 바닥으로부터 15cm를 유지하여
동절기의 결빙을 방지하고 바닥에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면압 5cm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건 15cm거든요. 그래서 위에 10cm, 아래 5cm를 더해서 15cm로 외워두시면은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다. 외워둬야 되는 사항이고 73번은 0.025 노르말 농도의 KMnO4 과망간산칼륨이네요. 400ml를 조제하려면 KMnO4 몇 g이 필요한가 그랬네요. 이번에도 문제는 g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총량이죠. 총량은 항상 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73번은 어떻게 푸냐면 과망간산칼륨은 KMnO4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g을 구하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농도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부피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0.025 노르말 농도 EQ per 리터라고 쓸 수 있고 얼마? 400ml니까 0.4리터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K랑 MN이랑 주어졌네요. 분자량. 그래서 원자량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KMnO4는 몇 당량이죠, 여러분들? KMnO4는 산화제였고 COD 실험할 때 썼던 KMnO4죠. 그래서 과망간산칼륨은 여기 있으니까 5라고 생각하면 되죠. 4에다 5당량이고 산화제죠. 산화제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5당량, 분자량을 뭐 계산해도 돼요. 여기 주어졌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158g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좋아질 때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158g. 그래서 피자헛 전화번호가 1588이죠. 여러분들은 전화 안 하나요? 이제 외부로 해서. 그래서 1588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자헛 생각하면서 너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셔도 되고 158g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0.316g이 나온다. 계산기 누르면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 풀어볼게요. 총 유기탄소 측정 시 적용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에 잘 나오죠. 얘는 비정화성 유기탄소에 대한 내용이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 탄소 중에 pH 5.6이 아니라 5.6은 이런 산성비 기준이었죠. 5.6이 아니라 pH 2 이하에서 퍼징이라고 하죠. 뽀글뽀글 폭기에 의해서 정화되지 않는 탄소를 비정화성 유기탄소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1번 내용. 그 다음에 75번은 노르말핵산의 추출물질의 정량 한계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0.5 노르말의 노르말이 5자같이 생겼죠. 그래서 0.5라고 알아둬야 되겠죠. 5. 근데 5.0은 너무 높잖아요. 5.0은 아니고 0.5라고 외워두시면 되겠다. 0.5mg per 리터. 76번 기체 크로마토에 의한 유기인 측정에 관한 간섭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그래서 유기인의 간섭물질은 잘 알아두셔야 되죠. 폴리테트라플로르에틸렌 재질이 아닌 튜브, 봉합제, 유속 조절제의 사용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출기는 알아주셔야 되죠. FP. 그래서 P 들어가는 거 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시면은 잘 외워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플레임 포토메트릭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외우면 되죠. 6이 인이니까 P가 인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고 NPD에서도 P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검출기 찾는 것도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질소인, 여기서는 인, 디텍터라고 얘기해주죠. 맞고 높은 농도를 갖는 시료와 낮은 농도를 갖는 시료를 연속하여 분석할 때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높은 농도의 시료를 분석한 다음에 바탕 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좀 다르죠. 다른 것보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거니까 조금 더 외워두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4번에 플로리실칼럼의 정제는 산염화페놀 아니죠. 플로리실이 아니라
실리카겔 칼럼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산이 시옷이니까 처음에 산부터 나오잖아요, 그쵸? 산부터 나오니까 산 들어가는 거는 시옷 들어가 있는 뭐라고 외우시면 된다? 실리카겔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겠다. 플로리실은 뭐 할 때 쓰냐면 유분 있을 때 쓰죠, 여러분들. 그래서 플로리실은 유분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해설에 보시면은 오타가 나 있는데 둘레 다섯 번째 줄에 실리카겔 칼럼 정제는 산, 시옷 들어가니까 산, 염화페놀, 폴리클로로페녹시페놀 등의 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성이죠, 여러분들. 그게 오타니까 지우고선 오타 수정도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7번은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이나 산화물, 인산염,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네요. 전처리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질산을 기본으로 놓고 황산을 넣느냐, 염산을 넣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 여기 보면은 금속의 수산화물이나 산화물 인산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산염, 질산은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질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인산염이니까 인산염이 지금 있잖아요. 인산염. 인산하고 비슷한 글씨인 염산을 찾아주면 되겠다. 염산. 인하고 염하고 좀 비슷하죠. 인산염도 있지만 인산 비슷한 염산이라고 외워두시면 조금 더 찾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인산염, 산화물, 황화물 이럴 때는 질산염산법이다 라고 하는 거. 78번은 물속에 존재하는 비소의 측정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비소 방법 알아주셔야 되죠. 수소화물 맞죠, 여러분들? 원자 흡수 분간 강도법, 자외선 가시선법, 그 다음에 양극법김 전압 전류. 양극법김은 아나비수라고 외워두셔야 되죠. 아나비수. 양극법김 되는 게 양극법김 비수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 아연, 납, 비소, 수온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죠. 아나비수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겠고, 양극법김. 그 다음에 79번은 그래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아니죠, 여러분들. 비소는 금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온 크로마토로 찍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온 크로마토로 찍을 수 있는 항목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 항목은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랑 이온 전극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79번은 분화성 대장균 망려가에 대한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분화성 대장균이란 온열동물의 배설물에서 발생되는 그람 음성의 무화포성 간균 맞죠? 물속에 존재하는 분황성 대장균을 측정하기 위해서 페트리디시에 배지를 올려놓고 배양한 다음에 여러 색조를 띠는 청색 맞죠? 분황성 대장균 색깔이 분에서 발견되는 것, 똥에서 발견되는 것지만 더럽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청색으로 보인다라고 외우더라고 했었죠. 그거 맞고, 배양기 또는 항원수조의 배양 온도가 25도 아니죠, 여러분들. 분황성 대장균은 좀 온도가 높았죠. 44.5에 플러스 마이너스 0.2도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결과는 항상 100ml당 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80번은 고용물질이 많아서 관을 메울 우려가 있는 폐하수의 관내 유량 측정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네요. 그래서 외워두셔야 되는 사항이죠. 자기식 유량 측정기가 이 특징을 갖고 있다도 시험에 종종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공정시험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